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걸까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산사태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더 걱정인데요. 오늘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 8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서 60대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요. 예천군 진평리 마을회관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70대 여성 강모 씨 시신이 수습됐고 효자면 백성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이번 호우로 인한 경북적 인명피해 사망 22명, 실종 5명, 부상 17명으로 집계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5명 모두 예천 주민인데요. 하루빨리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고 복구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7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 사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 사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 사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 사갈비. 파견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내해드리기 전에 지금 경상북도에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네요. 조금 전 5시 33분에 발표가 됐는데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 위험이 높으니까 산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 마을회관으로 대피할 것, 마을회관으로 대피할 것을 이렇게 명령한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 하회 과학자 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이죠. 잠시 후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의 하승현 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네,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가, 특히나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준비한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오늘은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이 경북 북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그 발트 3국과 경북 북부 지역 언뜻 보기에는 상관이 좀 없을 것도 같고 너무 먼 나라여서 우리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접근하기 앞서서 이번 참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요. 네. 먼저 참 위로와 애도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예, 방송 오늘 다시 돌아오면요. 네. 그 발트 3국이라 하면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어디 있냐면 북유럽에 독일 옆에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북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접해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일컫는데요. 네. 이번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정상회의가 열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입니다. 네.
그런데 발트 삼국이 참 뭐 곽중해라 그러죠. 우리 경북 사투리. 곽중해? 아니, 경북 북부 지역과 무슨 관계일까요? 아, 잠깐만요. 곽중해가 무슨 뜻이었죠? 갑자기 서든니 뭐 이런 뜻인데. 예, 이 발트 삼국 예.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예. 일단 발트 삼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발트 삼국은 이웃한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압제 속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1991년에 독립한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아, 당시 왜 소련 해체될 때 그때 그렇습니다. 독립한. 예. 1989년에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거쳐서 리투아니아 수도 이번에 방문한 곳이죠. 빌뉴스로 이어지는 675km를 네. 그 3개국의 국민 중에 대다수인 200만 명의 인간들 이어 만든 발트의 길이라고 합니다. 발틱 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한데요. 기네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 게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고 쭉 200km를 띠를 만든 겁니다. 모두 200만 명이 그렇습니다. 손에 손잡고 200만 명이 675km를 한 거죠. 그래요. 예. 굉장히 이게 유럽에서 유명한데요. 예. 지금도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인구와 면적은 라트비아가 645만 헥타르 183만 명, 에스토니아가 435만 헥타르 320만 명, 132만 죄송합니다. 예. 리투아니아는 652만 헥타르 259만 명으로 면적은 대략 세 개 나라가 각각 남한 면적의 우리가 1,400만 헥타르니까 2분의 1 정도고 1,004만 헥타르? 우리가 남한 면적이 1,004만 헥타르니까 4만 헥타르. 그거 한 절반 정도 하고요. 아하. 인구는 우리 경북이 259만인데 그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가 그렇게 정도. 크지 않은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인구도 우리 더 적고요. 경상북도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맞을 겁니다. 딱 비슷하군요. 예. 259만 명. 나라인데 경상북도 마하다 이렇게 예. 보시면 거의 맞을 거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발트 삼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 안보 상황도 비슷한데요. 네. 이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삼국이 연합체를 이루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 프랑스, 영국,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개별 외교를 좀 기본적으로 중시합니다. 그런데 예. 발트 3국은 세 개의 나라, 인구, 경제력, 외교력 등의 좀 약점이 사실 있습니다. 쪼매한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국의 외교 연대 정책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한 1992년에 3국이 함께 발트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내 안보 강화 및 지속 가능 성장을 목표로 발트해 이사회, 그 Council of Baltic Sea States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결성했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환경 보호라든지 에너지, 문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산하의 의회 및 장관급 회합인 강요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국 간에 이 외교 광역적인 국가 비전의 설정과 집행에 있어서 같이 조직을 구성하고 밀접히 협력한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나라는 3국이지만 네네. 굉장히 긴밀한 거의 같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독립성도 강하고 그렇죠. 좀 개성도 네. 있지만 똘똘 뭉쳐서 이제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굉장히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경상북도 상황과 그거를 좀 갖다 붙인 거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갖다 붙였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설명하신 대로 발트 3국이 뭐 외교 사안이라든지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같은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아주 조직적인 연합체를 이룬다. 네.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이 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예. 우리 경북 북부가 정치, 문화, 지리적인 면에서 많은 점을 공유합니다. 뭐 지역 마을하고 정서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뭐 지역 간의 1시간 거리라서 장날에 서로 이동하며 지내는 친근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안동 장날이 2일 7일이면 청송 부남장은 3일 8일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루 걸려서 다 장날이 있거든요. 예. 가족입니다. 그래 뭐 또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초재선이라서 중앙에 정치력이 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지역 발전이 정체되고 큰 산업체가 없는 취합 정도 비슷합니다. 네. 그 상황과 역사, 정세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있는 발트 3국과 거의 동일한데요. 발트 3국과 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4개시 5개 군이 비슷하다. 다 비슷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착안하면 필요한 게 경북 북부의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예. 지자체단체의회 지도부의 정치적 연합체가 결성이 필요하다. 정치적 연합체의 결성. 그렇죠. 예. 각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 위해서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른바 정치 품앗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모내기 등 큰 일이 촌에 있으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돕거든요. 예. 이제 각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죠. 실제로 안동시는 뭐 빅4 병원 유치라든지 또는 뭐 안동대 의대 뭐 국립 공공의대죠. 또는 뭐 국제공인 수영장의 건립 또 문경시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 유치 등 지역구 국회의원 1명하고 지역 단체단 1명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국지간 과제들이 산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 같은 네. 경우는 뭐 너네시 우리 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로 보고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 뭐 4명이나 있으니까 북부 지역에 그렇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거 큰 사안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그 실제로 예도 있는 게 강원도 원주 같으면 갑을이어서 국회의원 둘입니다. 아, 예. 그래서 둘이 한 지역을 하니까 힘이 더 있죠. 그렇죠. 또 수원 같으면 갑을, 병정, 문가요 5명인가 국회의원이 있어서 5명이나 되죠. 예. 하기야 뭐 거기가 100만이 넘죠. 예, 수원이. 그렇습니다. 수원은 그러니까. 예. 특례시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경북 북부가 그렇죠. 사실 한 도시나 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경북 북부 국회의원들 포함한 정치적 연합체 회의를 정례화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행사성이 아니라 예. 그 비전과 전략이 지역별로 현재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북 북부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조율된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결국 이제 제도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치 발트 3국이 발트의 이사회 아까 말씀드린 카운슬을 만들어서 예. 법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함께 활동한 거하고 유사합니다. 법적인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뢰가 있는 게 이명박 정권 때 예. 도단위 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 합쳐서 준광역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준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이원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억나요. 예, 맞죠. 예. 정부, 도, 시군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정부랑 이제 이렇게 딱 시군 몇 개 연합한 고자치단체를 이원화하자는 논의가 이원화.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원화니까 그렇죠. 이거를 2원화하자. 기초단체를 몇 개를 묶자. 그렇죠. 준광역화하자. 왜냐하면 지금 도라는 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건데 과연 이 3단계가 과연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이 논의가 행정학계나 이런 학계에서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창 논의가 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10년 된 얘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저기 마산, 창원, 진해도 합쳐지고 이랬는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논의가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못하더라도 중간 형식의 준광역연합단체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예. 예를 들면 안동, 영주, 예천, 청송 뭐 이렇게 쭉 이래 우리가 끌어모다가 합치는 거죠. 예. 힘을 모으는 건데요. 그런 이제 준단체의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야 약한 사람들이 모아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서울은 의원이 빼곡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도 줄어드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모아보자는 거고요. 이게 또 지방 소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좀 이게 의원들이 모여서 힘을 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 후 획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아예 사실. 합치자는 것보다는 네. 그 준 단계로 서로 정치적 연합체를 좀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이런 거죠. 완전히 합치는 것보다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밥그릇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어려워도. 발트 3국처럼 그렇게. 예, 나라는 유지하되 연합체 하는 것처럼 네, 중간 예. 단계를 하는 건 저항이 덜 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는 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또 지방 준광역정부 이렇게 2단계로 가야 한다는 게 행정의 효율성 또 지역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신속성 인건비 절감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라는 지적도 한번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3단계 말고 2단계로 가면 행정 효율성, 그렇죠. 지역의 동질성, 그렇죠. 신속성, 인건비 절감. 그러네요, 다.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괜찮아 이걸 좀 추진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요. 언제 되실 건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다시 이제 돌아오면요. 예.
우리 경북 북부는 정치적, 지역적, 정서적으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이 지역 북부가 아파서 또 많이 아픈데요. 네. 이 많이 낙후한 만큼 해야 될 큰일도 많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처럼 정치적 연합체를 제도화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물론 이에 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자치의회 지도부가 현재는 지역별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속된 말로 니팔 니은다 그러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지역 연합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 정치 품앗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연합에 대한 근거 법률과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좀 활동을 해가지고 참 힘든 우리 지역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이 함께 살아보자 이런 제안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참신한 시각, 새로운 시각으로 네. 발트 3국과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발트 3국처럼 힘을 합쳐야 된다. 정치 품앗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오늘 내용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51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 하회 과학자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한 마을이라는데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의 하승현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승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미래전략단 하승현 팀장입니다. 예. 자, 경상북도에서 이 하회 과학자 마을 조성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이 하회 과학자 마을이 무엇이고 조성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하회 과학자 마을은 은퇴를 앞둔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생활의 편리성이죠. 특히 주거를 좀 접목시킨 일종의 경상북도 미래 발전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1년에서 25년까지 과학기술자 퇴직 예정자만 1만 명 정도에 육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보통 61세에 퇴직을 하시고, 네. 대학 교수분들은 65세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하다 보니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적으로나 큰 손실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퇴직하시는 과학자분들의 우수한 경험과 또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하신 자산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이번
하해 과학자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1세, 65세 이제 퇴직하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네, 다 모으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험과 자질 또 연구 자산 이런 걸 활용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회 과학자 마을을 조성하시게 된 건데 이 은퇴 과학자를 한 곳에 모여 살게 한다는 게 좀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뭐 유사한 해외 사례라든지 뭐 어디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 하해 과학자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예.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뭐 실리콘밸리처럼 그 일반적인 과학자들을 위한 도시 환경을 갖추어진 곳은 있으나 또 외국에는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한 마을 개념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의 마을 개념은 좀처럼 좀 찾기가 힘들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3년에 이제 대전시에서 은퇴 과학자들을 위해서 한 1,000세대 정도의 무궁화 마을이라는 주거단지를 계획했는데. 무궁화 마을 대전에서요? 네. 예. 네. 근데 이 사업도 추진하다가 좀 무산된 바가 있고요. 안 되고. 네. 그리고 2019년에도 또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라는 그 마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역시도 또 높은 조성 원가하고 분양 가격 경쟁력이 좀 부족하여서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의 사례가 있긴 있었군요. 대전 청주. 네. 지금 사업이 진행된 곳도 한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이 더 있어요. 예, 대전 대덕에 가보시면 대덕 사이언스 빌리지. 예, 연구단지 있잖아요. 거기 대덕 연구단지 있어서. 예.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기술인 공제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이제 대덕 사이언스 빌리지라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공실률이 60-70%로 역시 좀 성공적인 사례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급한 사례들을 저희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 주택의 분양이나 임대료 산정에만 좀 치중하고 특히 이제 하드웨어를 좀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과학자 예우라든지 프로젝트의 이제 지원 등 인적인 활용 측면이 좀 부족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상북도 하해 과학자 마을은 그 아파트의 분양 형태나 임대료 수익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둔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주거는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입주하시는 이제 과학자분들 모두 경북연구원의 석자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예우할 방침이고요. 또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이제 충분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이제 산업 시설과 연구기관 또 대학과 협력하여 인력 양성 연구지도 창업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3곳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 좀 실패로 돌아갔군요. 근데 왜 실패했나 봤더니 그러니까 사람만 이주시키는 데만 치중을 했었군요. 3곳이.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여기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에는 이 과학자 마을에 무상으로 입주시킨다고요? 여기를?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무상으로 입주시킨다는 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주할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임대료도 낼 필요도 없고 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런 개념인데 요즘 그 한창 그 좀 트렌드죠. 4도 3촌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과학자분들에게 이제 주거를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이제 강요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뭐 서울이든 뭐 아니면 해외든지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경북에 맞는 아이템이나 사업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제 와서 또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하면 나가시고 뭐 이런 이제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제 경상북도 이제 발전을 좀 이끌려고 하고요. 또 대부분이 보시면은 그 거주가 아니라 이제 1년 365일 여기에 머무르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자유로운 연구라든지 활동에 상당한 제약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주비 같은 문제 이런 걸 완전히 일단은 해결해주고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에도 좀
중점을 둔 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일자리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이번에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일단 하회 과학자 마을이 조성될 그 부지 선정 마쳤다고 들었거든요. 그쪽 뭐 홈인지 근처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자, 네, 맞습니다. 이 건축물 어떻게 지어질 계획입니까? 예, 저희 그 하해 과학자 마을은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죠. 그 경관이 아름다운 이제 홈인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만들어집니다. 언덕에, 예. 네. 그리고 부지는 약 한 8,500평 정도 되고요. 예. 20에서 30평형의 이제 그 주택이 50호 정도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50호가 계획이군요. 예. 그리고 또 하해 과학자 마을은 건축부터 저희가 좀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건축은 그 이제 천년을 가는 건축 자재, 요즘 이제 경상북도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천년 자재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 천년 가는 건축 자재를 활용하고 또 우수한 건축 설계사를 참여시켜서 우리 조선 시대 이제 안동에 석학들이 모인 뭐 도산서원이죠. 예. 예, 후대에도 명소가 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개념을 21세기형 하해 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50세대의 주거뿐 아니라 그 영상회의실,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녹여내어 그 입주한 과학자분들이 자연 속에 거주하고 자유롭게 연구하는 요즘 이제 월케이션이라는 용어처럼 자유로운 이제 거주 장소, 연구 장소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워케이션, 일도 하면서 일 플러스 혹시 베이케이션 그 약자인가요? 워케이션이? 휴양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낼 수 예. 있게. 그러니까 총 우리 평수로 하자면 한 8,500평 정도 부지에다가 20평에서 30평 정도의 주택을 짓고 이런 주택을 모두 50호. 그러니까 50명을 지금 이제 유치할 계획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 하회 과학자 마을이 이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단 은퇴 과학자들을 많이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관심을 좀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예, 지금 저희 그 현재 1호 과학자로 전 한국 원자력 연구원 원장님이죠. 그 박원석 원장님이 이미 경북연구원 이제 석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2호 과학자도 아마 조만간에 한 분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긴 좀 못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그 하해 과학자 말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쭉 추려보니 한 200여 명의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변화되는 사업 내용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과학자분들이 속해 있는 그 한국과학기술총단체 연합회란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랑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뭐 이런 이제 정부 출연 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네. 또 하해과학자 마을을 홍보하고 우수한 은퇴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위에 이제 단체들하고 업무 협약도 준비 중이고요. 저희가 또 7월 17일 7월 12일에 하해과학자 마을 간담회를 이제 경북도청에서 한번 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제 저희 서울에서 이제 직접 찾아가는 과학기술인 간담회도 한번 더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서울까지 가서 이렇게 하긴 뭐 이분들 은퇴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주거비가 일단 하나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려오면 그리고 여기 또 일자리도 있고 연구 활동도 계속할 수 있고 뭐 강의도 할 수 있는 상당히 메리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 그나저나 뭐 아까 뭐 부지 선정 뭐 건축 이런 것도 다 경상북도에서 한다 그랬는데 예산도 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충당될 예정인지요? 예, 저희 그 하해과학자 마을 예산은 저희가 대략 건축이 한 400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하해 과학자분들의 연구 활동비로
한 20억 정도를 소유할 예정입니다. 예. 건축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제 부지 비용이 한 140억 정도가 들 거고 건축에 이제 26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이제 50여 명의 과학자분들이 그 프로젝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고요. 예. 또 우리 재원 계획은 현재는 지금 경상북도에 이제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세워놨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이제 국가 과학 기술인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협업해서 일정 부분은 국비 확보도 충분히 저희는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 총 500억 원 정도 예산 지금은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순수 도비다, 그렇죠? 일단은 도비로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 유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자,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돈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드린 만큼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분들 이제 우리 마을에 오시게 되면 어떤 도움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저희 하이과학자 마을에 은퇴과학자 분들이 오시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뭐 상당한 많은 활동을 하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안동대, 포스텍, 또 구미하면 금호공대 등 이제 지역 대학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할 게 많고요. 네. 또 저희 요즘 대학이 지방 대학이 또 위기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대학 초빙 교수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모시고 또 전공 분야에 특화된 그 학생 교육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또 인재 양성도 될 것이고 외부에서 또 청년들이 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모여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방사강 가속기처럼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그 대형 국가 R&D 프로젝트를 좀 더 수행을 하려고 이분들을 또 모시고 함께 계획 중이고요. 예.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성과에 의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 연구소가 지역에 유치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국내 이제 석학들이 이렇게 모이면 세계 유명 인사들과 아마 글로벌한 교류도 꾸준히 전개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이제 회의로 하회 사이언스 포럼 이런 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인재 양성부터 해서 각종 프로젝트, 뭐 기관 유치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인문과학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도 많이 오시고 또 하회 과학자 마을이 성공적으로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하회 과학자 마을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 입주자 선정은 내년 하반기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입주를 희망하시거나 관심 있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많은 응원과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물 맑고 공기 좋은 경상북도로 또 연구자를 예우하는 경상북도로 다시 유턴하고 싶은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예. 뭐 지원 자격 같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 지역민들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전국 누구나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의 하승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간인데요. 먼저 재난안전 문자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성 지역에 우리 지역 의성 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쪽에 지금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네요. 그래서 특히나 의성 지역민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만약에 홍수 발생 시에는 시군 통제에 따라서 신속히 대피하시라는 그런 재난안전 문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조금 전 6시 20분에 발령이 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N사 다들 아실 텐데요. N사가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트렌드 토픽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실검 논란으로 서비스를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트렌드 토픽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 지역 비피가 너무 심해서요. 예. 예. 서울은 오늘 좀 괜찮았죠? 비가 많이 안 왔죠?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작년에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예. 제가 하루 온종일 긴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남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와서요. 예. 특히나 오늘 밤이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피해 없이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N사 누구나 다 아는 그 N사의 급상승 검색어를 폐지한 게 지난 2021년인데 이른바 이때 이제 실검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 논란. 예,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법상 N사는 네이버를 N사, 네. 카카오를 K사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실시간 검색어는 실시간의 검색량이 급증한 검색어 순위를 보여준 서비스입니다. 보통 실검으로 축약해서 부르고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죠. N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검색 빈도 비율이 얼마나 상승했냐 이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예. 특정 시간 동안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 지리수를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해당 지리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 등을 이용해서 그 차이가 큰 키워드로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검색어를 하루 평균 1만 회 검색되다 갑자기 15,000회로 증가하고 B라는 검색어가 하루 평균 15회 정도 검색되다가 갑자기 1,000회로 증가했다면 당연히 B가 훨씬 더 실시간 검색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비율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포털 사이트 거의 동일한 맥락의 검색어가 함께 순위에 오르는 거 막기 위해서 동일인이 특정 시간 동안 같은 검색어를 2번 이상 검색하면 지리수에서 제외하고요. 일상적으로 특정 시간에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도 제외하고요. 그래서 설날, 추석,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키워드는 생략하지 않는데 다만 이런 조건에 부합하다고 무조건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 위험, 명예훼손, 음란성, 불법 생각보다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원래는 그랬군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사실은 이 검색, 이 실검 서비스 영향력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광고 그렇죠. 효과도 엄청났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사실 심각했던 게 사실인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전격 폐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현재 이슈를 접하는 방법이고 또 사회 문제를 공유해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권력자나 사회 기득권층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상관없이 이슈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폐지가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실시간 검색어 실검이 회유나 압박을 받아 조작된다. 라는 의심 때문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검색어 조작할 경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외부에서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설이 꾸준하게 제기됐고요. 두 번째로는 실검 조작이 아닌 특정한 단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의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을 장악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 때 응원하는 실검과 비판하는 실검 모두 오른 거죠. 그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사라졌냐면은 실검 순위를 조작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실검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털 검색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수백 대의 PC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이렇게 실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만 내면 여론 바꾼다고 하니까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사 다 반성해야 되는데
검색어 기사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검색어 기사가 기사? 이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이슈가 기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 인터넷 널리 퍼져서 실시간 검색에 오른 뜬 소문을 보고 또 살 조금 붙여가지고 만든 기사. 근거 없는 낚시.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낚시 기사.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부터 시작해서 어뷰징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지 많아지면은 광고 노출 건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자연스레 광고 클릭 건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막 올린 거죠.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인해서 이 실검이 포털 사이트에서 전면 폐지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만에 실시간 검색어는 폐지가 된 건데 지난 5월이었죠. N사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2월 25일 날 2021년이요. N사의 실검이 폐지되고 나서 이 분야를 누가 가져가냐? 트위터나 틱톡 같은 해외 검색 플랫폼들이 가져갔어요. 구글 이런데요. 이런 데는 맞아요. 실검이 있죠. 계속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도 있고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N사에 많은 직원들이 우리 너무 손해입니다. 그렇죠. 막 이렇게 대표한테 뭐라고 하니까 우리 한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실검 대신 더 좋은 차원에서 진행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최수현 대표 발표했고 그것이 바로 트렌드 토픽입니다. 트렌드 토픽. 근데 이거 사실상 실검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N사는 지금 트렌드 토픽과 기존 실검하고 같은 선상에 놓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데 로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 실검이 이용자가 많이 검색한 결과를 순위별로 노출했다면은 트렌드 토픽은 이용자가 많이 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순위에 상관없이 보여진다. 순위에 상관없이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순위에 상관없이 보여진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이게 개인에 맞춰 사용자 또는 호출심에 다른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나 N사의 주장입니다. 실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N사를 알아봤고 또 K사도 있잖아요. K사에는 또 유사한 서비스 투데이 버블이라는 서비스 시작했다고요. K사는 최근에 수집된 웹문서에 언급된 단어를 분석한 후에 평소 대비 최근에 많이 언급된 단어를 추출한 후에 이 단어 조합들을 통합하고 중복을 제거한 뒤에 주제 특징을 잘 표현한 키워드 조합을 선택해서 모니터링 통해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제공한다. 되게 복잡해요. 네, 복잡하긴 진짜. 한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투데이 버블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다 들어가지는 않고 선정성이나 폭력성, 증오, 혐오, 차별, 표현, 광고, 홍보, 마케팅 등등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 있는 주제는 걸러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N사, K사 측에서는 정확한 트렌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공익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트렌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 대한민국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이 안에 살다 보면은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무슨 뉴스가 터졌는지 맞습니다. 몰라요. 맞습니다. 콘텐츠 창작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정확한 트렌드 파악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트위터하고 틱톡이 워낙 이렇게 그 빈자를 치고 들어가니까 심지어 각종 재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트위터와 틱톡이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N사도 그렇고 K사도 그렇고 실시간 검색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하나는 각각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신 뉴스 보려면 예전에 이제 N사, K사 이렇게 검색어를 쭉 검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이제 그 시장을 많이 구글이라든지 트위터 이쪽으로 많이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N사의 트렌드 토픽이 오는 8월이죠. 다음 달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하면서 지난 한 1년간 진행했던 이 트렌드 토픽 서비스 이건 접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시. 아예 아무리 N사에서 설명한다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네, 정치권 실검부와 및 여론조작의 지적에 완전히 백기를 든 거예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년 전 폐지된 실검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로 보인다. 변형된 실검 서비스는 여론 선동 숙주 역할을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어가겠어요?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압력을 자꾸 넣는 거군요. 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실검 서비스 안 된다. 자, 일단 뭐 N사는 접는다. 그럼 K사는 어떻습니까? 계속 한답니까? K사는 N사보다 근성이 좀 있는지 버틴대요. 아, 버틴다. 좀 더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제 검색 서비스뿐만 그 자체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휴를 맺은 뉴스 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외부 웹페이지를 고려해서 보정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실시간 검색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제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내일 또 당장 못하겠어요. 정치권에서 하도 비판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압력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뭐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자 해외 뭐 검색 플랫폼들 뭐 구글, 트위터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제 트렌드 제공 서비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소비자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키워드 추천하고 실시간 트렌드 제공 서비스는 사실 세계적인 범용 서비스입니다. 예. 뭐 그 글로벌 그런 검색 플랫폼 같은 데서 여전히 지금 뭐 인기 해시태그, 나를 위한 트렌드, 실시간 트렌드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OTT 같은 데서도 베스트, 인기, 실시간 뭐 이런 선택을 돕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아니 이러면 글로벌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 글로벌 시장 흐름과 정반대 규제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심지어 굉장히 저명한 석학을 트렌드 키워드 연구자로 막 모셔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선동, 아까 숙주, 여론 선동 숙주 역할 못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 이게 21년에 이게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이거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글쎄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러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보고요. 도움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 지금 세계적인 IT 강국을 만들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지금 우리 편리한 생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검 폐지하고 나니까 그 마켓이 트위터와 틱톡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 정치권이 N사의 트렌드 토픽과 K사의 투데이 버블을 사실상 실시간 검색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N사와 K사가 그 실검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부당하다고 정치권은 주장하지만 그보다는 정치권이 실검을 통해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은 부디 목욕물 버리다가 알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N사는 알까지 버려버렸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검을 통해서 정치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압력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진 말아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